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PR305 발표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료영상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Exploring Simple Sham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연구이고, 이거는 어떤 컨퍼런스에 나온 연구는 아니고 테크니컬 리포트로 나온 작년 11월쯤에 나온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관련된 연구인데요. 일단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하는 단계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텍스트 태스크 단계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는데,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고유의 특징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잘 뽑아내기 위한 학습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을 수도 태스크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엑스트라 모듈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에 붙여서 이 태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을 시킨 모델로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그 연구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입을 하는 건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문제에 대입을 하는 건데요.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학습한 모델을 여기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그대로 가져와서 총 4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모델을 프리즈를 시켜 놓고 마지막 뉴 엑스트라 모듈 쪽에 그냥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를 붙여서 이 레이어 하나만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은 이 여기 전체 모델들을 그냥 다시 학습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프리 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져와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랜스퍼 러닝도 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쪽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피처 모델에서 나온 피처 단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KNN이나 K-민즈 같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어 실제로 피처들이 잘 클러스터링이 됐는지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샵 네트워크를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샵 네트워크,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클러스터링, BYOL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네트워크는 나온 지는 꽤 오래된 네트워크인데요. 어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네트워크가 있을 때 각각 다른 이미지, 같은 클래스에 포함되는 이미지나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은 클래스라면은 여기 네트워크에서 나온 여기 피처가 서로 비 서로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가정하에 학습을 진행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리를 계산을 하는 로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피처 단이 어떤 데이터 인풋이 들어와도 특정 상수로 수렴을 해 버리도록 하는 피처가 나오게 되면 로스가 정말 0 으로 수렴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트워크는 이걸 학습 잘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피처들이 특정 상수로 수렴해 버리는 상황을 collapsing이라고 여기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전에 샵 네트워크들을 사용했던 모델들에서 다 collapsing이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오면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작년에 되게 핫했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어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가깝게,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멀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주로 인포엔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심CLR과 모코가 정말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거 이제 PR12에서도 작년 기수에서 많이 한 번씩 다 다뤄졌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심CLR 같은 경우가 이제 샵 네트워크와 굉장히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이미지 X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한 Xi와 Xj를 만들어내고 각각 동일한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ZI, ZJ라는 피처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얘네가 포지티브 샘플이라면 가깝게, 네거티브 샘플이면 멀게, 이렇게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모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샵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뱅크라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굉장히 늘리려는 노력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쿼리랑 키가 있고, 키를 계속 큐에 쌓아 나가면서 이 메모리 뱅크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 큐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어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가장 큰 단점은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그래서 심CLR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을 키우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그냥 무식하게 늘린 케이스이고, 모코는 네거티브 샘플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뱅크를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좀 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기법인데요. 클러스터링 기법은 어 쉽게 말해서 그 이런 X가 주어졌을 때 어 같은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 다르게 한 X1, X2가 주어지면은 얘네 둘은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왔으니까 클러스터링을 해도 같은, 그냥 유사한, 비슷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가정하에 어 만들어진 연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스와브라는 모델이 있는데, 스와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온 피처에서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특정 어 웨이트를 통해서 코드라는 것을 새롭게 더 만들어내고, 이 코드끼리 이제 스왑을 해 주어서 실제로는 Z1과 Q2, Z2와 Q1을 비교해 주는 로스로 이 전체적인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링 모델의 단점은 계속 매 배치마다 온라인 클러스터링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버든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BYOL인데요. BYOL은 정말 샵 네트워크에 정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인풋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이전 연구들이랑 마찬가지로 어그멘테이션을 뭐 각각 다르게 해서 V와 V 프라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킨 Z 세타랑, 여기는 이제 모멘텀 인코더가 들어가는데, 이 모멘텀 인코더를 통해서 들어간 이제 Z, 이거 이 꼬랑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Z 프라임 이거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프로젝션을 통해서 나온 Z 세타에서 한 번 더 프리딕션이라는 헤드를 더 걸쳐서 나온 값이랑 비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 주는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걸어 주고, 이 여기 아래에 있는 모델은 위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계속 모멘텀 업데이트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BYOL은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었는데, 어 이 모델의 큰 단점은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모코랑 똑같이 매 배치마다 이 밑에 있는 모델의 웨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심샴이라는 모델은 모멘텀 인코더, 네거티브 페어, 그리고 온라인 클러스터링 모두 없이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샵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컬랩싱 문제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이전 연구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샵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들 보면은 대부분이 모델링 인베리언스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다르게 어그멘테이션을 해도 여기에서 나온 피처들은 결국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피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가정하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여서 어 여기에서 제안하는 샵 네트워크를 굉장히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가장 좋은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샴에 대한
되게 간단한데 한번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X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으면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해 주고 그리고 인코더 네트워크 여기에 F는 백본 네트워크 여기서는 레즈넷 50이 될 수도 있겠죠. 레즈넷 50과 그리고 프로젝션 MLP 헤드라는 것을 추가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 프로젝션 MLP 헤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프리딕터라는 걸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주는데 프리딕터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여기서 인코더에서 나온 Z라는 피처에다가 프리딕터를 한번 거쳐서 BYOL이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P라는 최종적인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내면 얘 P1이랑 이 또 다른 어그멘테이션 이미지였던 X2로부터 나온 Z2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 줍니다. 근데 비교를 해 주는 방법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비교를 해 주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X1, X2 한 번 그리고 바꿔서 X2, X1 한 번 이렇게 각각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 줘서 최종적인 로스는 그 두 번의 시밀러리티의 평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BYOL에서 했던 것처럼 이 프리딕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줘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런 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모델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그래서 베이스라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SGD를 사용을 했어요. 일반 뭐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경우에는 라스트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SGD로만 그냥 사용을 했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이전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다 배치 사이즈에 기반하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해 주었고 그 배치 사이즈도 512. 뭐 뒤에 실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배치 사이즈로 실험을 하는데 일단 베이스라인으로는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MLP는 인코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헤드인데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이거를 두 번 걸쳐 주고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끝내는 그 헤드가 프로젝션 MLP고 그래서 Z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걸치고 나온 아웃풋이겠죠. 그리고 프리딕션 MLP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그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고 끝하고 나오는 게 이제 프리딕션 MLP고 얘는 좀 특이한 거는 버틀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수도 코드가 나와 있고 수도 코드가 나와 있는데 뒤에서 이제 실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다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어그멘테이션을 해주고 Z랑 P를 각각 뽑아줘서 로스를 계산을 해주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으로는 이비인지넷을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주고 그리고 성능평가 이제 실험을 계속을 할 때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실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여기서 파이토치 라이트닝으로 된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로 파이토치도 마찬가지로 각각 Z랑 H 혹은 P 이걸 뽑아준 다음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주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델의 설명은 끝이고 지금부터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샵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하면서 왜 콜랩싱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정말 실험적으로 접근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던 이렇게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실험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 그레디언트를 그 BIOA처럼 사용을 했는데 스타 그레디언트를 그래서 사용했을 때랑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랑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델에서 이제 Z 프리딕터 전에 Z를 뽑아줬는데 이 Z는 보통 Z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나온 그 피처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 이미지 데이터 샘플은 다 IID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II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각 계산을 따로 해 주어 봤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 피처 나온 것의 차원의 이제 루트를 취해 준 거의 분수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II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면 유닛 하이퍼 스피어 상에 이제 뿌려지기 때문에 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L2 노멀라이즈를 해준 이 아웃풋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 루트 D분의 1 이거에 근접할 것이다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먼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로스에 대한 걸 보는 건데, 파란색이 스타 그레디언트가 있는 거고 주황색이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주황색이 마이너스 1까지 수렴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마이너스 1까지 된 이유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가 이제 분포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바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벡터들 간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수렴을 해버린 거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이면은 상수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보고, 이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으면은 바로 컬랩싱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된다고 진짜 컬랩싱이 됐는지는 좀 의문이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단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KNN을 가지고 어큐러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어큐러시를 계속 측정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어큐러시가 0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해봤는데,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어큐러시가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커션으로는 스타 그레디언트의 중요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아키텍처 디자인들도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아키텍처 디자인도 이 컬랩싱을 예방을 하는 그런 단서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실험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딕터의 유무에 따라서 성능을 평가를 해봤는데, 먼저 여기 테이블에서 베이스라인은 이 심시한 네트워크를 말을 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터가 없는 거를 없고 프리딕터를 없애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하면은 이 P1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Z1과 Z2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로스 펑션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이거는 Z1 한 번, Z2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Z1, Z2 이렇게 다 같이 학습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컬랩싱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를 보시면은 어큐러시가 0.1에 기록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시메트리 베리언트라고, 사실 이거는 이제 Z1 한 번 바꿔서 Z2 한 번 이렇게 된 거는 시메트리 형태인데, 얘를 이제 어시메트리라고 그냥 이 상태로 바꾸지 않고 학습을 진행을 한 게 그냥 이렇게 로스 펑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그 학습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 H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시메트리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B 같은 경우에는 이 H를 없애지는 않고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냅두고 프리즈를 시켜봤어요. 얘는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고 해봤는데, 얘도 이제 성능이 1.5% 정도 나왔는데, 얘는 이제 컬랩싱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학습 자체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코사인, 여기서도 그랬고 이전의 논문들도 다 보면은 보통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코사인 디케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코사인 디케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이니셜 러닝 레이트를 그냥 쭉 학습 끝까지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학습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학습을 오래 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뭐 만약에 200의 폭이라고 하고 200의 폭이라고 하면은 200의 폭 정도쯤에는 다가갈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렴을 해 줘야겠다 하면서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얘는 알아서 수렴을 향해서 계속 학습을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리딕터에 대한 실험 결과들이었고, 다음으로는 배치 사이즈인데, 배치 사이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사이즈에 디펜드한 그 리니어 스케일링 룰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열의 폭 동안의 웜업을 사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가 1020도보다 클 때, 그리고 라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SGD를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를 64나 128을 사용을 해도 256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256부터 2048까지는 성능이 그래도 꽤 좋았는데 이제 4096에서 확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심CRR이랑 스와브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 그거를 잘했는데, 얘네는 사실 여기에서 아마 라스를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SGD만 사용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성능이 나왔고, 심지어 라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4.96에서 그냥 SGD를 사용하면은 성능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성능이 살짝 떨어진 것일 뿐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컬랩싱에 대한 그런 증거들은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치 사이즈에 대한 실험 내용이었고, 다음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 프로젝션 헤드랑 프리딕션 헤드에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봅니다. 먼저 A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다 뺐을 텐데, 얘는 이제 어큐러시가 33.6%로 나왔는데, 이거는 성능이 그냥 낮아진 것일 뿐이고 컬랩싱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리고 B는 그 프로젝션 NLP에서 히든에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시만요. 네. 했는데 얘는 이제 67.4%가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디폴트인 거는 그 프로젝션 MAPN은 전부 다 넣어주고, 그리고 프리딕션 MAPN은 그 히든 쪽에만 넣어준 게 있는데 얘는 이제 68.1% 이게 디폴트였고, 마지막으로 그 전체에 대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주면은 오히려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성능을 이제 조절하기에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컬랩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 아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했는데, 얘를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로 한번 바꿔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성능이 조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랩싱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원래는 x1, x2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하고 x2, x1에 대해서 로스를 한번 계산을 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x1, x2에서 계산한 로스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어시메트리 부분인데 성능이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었고, 이거를 성능을 좀 끌어올려 볼까 하면서 X3, X4도 다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만들어서 얘네까지 한 배치로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더니 67.3%까지 성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메트리제이션도 어큐러시를 이제 올려주거나 이런 조절하는 요소가 될 뿐 컬랩싱에 대한 그런 증거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막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뭐 로스도 바꿔가고 이렇게 하면서 컬랩싱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실험을 막 진행을 해봤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컬랩싱이 될 만한 증거들은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그래서 스타 그레디언트가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empirical study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샵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애들을 어떻게 애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가 될까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샵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이런 로스 펑션을 하나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뜯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 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EM 알고리즘은 아니고 EM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런 약간 컨셉으로 로스 펑션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면 F는 인코더라고 네트워크, 인코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T는 어그멘테이션, X는 이미지 그리고 이 에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어그멘테이션 된 피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아규먼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이 에타에 다가가도록 하는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 익스펙테이션은 이런 그런 배치들을 다 평균을 내주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민 스퀘어드 에러로 사용을 했는데 샵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뭐 얘를 심시험에서 사용한 것처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할 거면 이 각각에 대해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각각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민 스퀘어드 에러로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풀고자 하는 거는 이 로스를 최소화를 시키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끼리 클러스터링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K-민즈로 뭔가 대입을 해보면 베리어블 세타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이었는데 웨이트들이었는데 얘를 이제 클러스터링 센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에파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 X에 대해서 막 그런 어그멘테이션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른 그런 벡터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얼터네이팅 알고리즘은 이제 EM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약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M이고 밑에가 2고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이전 스텝에서 있었던 세타랑 에타를 가지고 새로운 세타 T를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의 센터를 찾아내는 거죠.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고 이때 스타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니까 이 에타는 전혀 그냥 상수로서 취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타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세타 T를 가지고 그 에타 T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이 에타 T를 찾아내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어그멘테이션 된 피처들이 이 에타로 점점 수렴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에타를 결국 최소화하려면은 얘를 에타에다가 기대값을 이제 할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에타를 이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의 어떤 기대값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제 어떤 평균적인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샵 네트워크의 그런 뭔가 로스 펑션에 분해한 거였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심시함으로 가지고 와 볼 거예요. 그래서 심시함으로 가지고 오면은 사실 이 에타 t가 이런 이 피처들의 기대값으로 수렴이 되고 있었는데 얘를 기대값을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어그멘테이션 한 번 한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나? 하면서 그냥 기대값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시함에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냥 어그멘테이션 한 번 된 거에 대한 피처를 어떤 타겟 네트워크의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에서 솔빙 세타랑 솔빙 for 에타를 합치게 되면은 이 세타 t 플러스 1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에타 t의 예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를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스탁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된 샵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샵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여기 x가 쳐져야 되는데 x가 여기에는 전혀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 이런 샵 네트워크 구조의 최종적인 로스 펑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시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샵 네트워크에서 프리딕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프리딕터를 넣어준 그 형태를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엄청난 양의 그냥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그게 그런 분포가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전부 다 구해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 프리딕터가 붙은 얘를 이 기대값으로 학습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 어그멘테이션 되는 거를 막 그냥 여러 번의 에폭을 통해서 어그멘테이션을 계속 쌓아 나가도록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에폭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샘플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면은 결국 걔는 기대값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이 프리딕터가 붙은 애가 이 기대값에 뭔가 기대값과 거의 근접해 나아가도록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학습을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한 게 이제 프리딕터의 개념이고, 그리고 시메트리제이션은 얘를 x1, x2로 넣었다가 x2, x1 이렇게 반대로 넣어서도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굳이 필요하진 않았죠. 시메트리로 했을 때도 성능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좋으니까 일단 시메트리제이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샵 네트워크부터 심시함까지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온 건데, 그 심시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배치에 대해서 한 SGD 스텝을 계속 밟아 나가게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한 스텝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한 번 한 것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심시함인데, 사실 우리가 프리딕터를 붙이면서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근데 이거를 어그멘테이션을 그래서 한 번만 말고 뭐 10번 한 것도 기대값, 10번 한 것에 대한 기대값도 넣어보고 100번 한 것에 대한 기대값도 넣어보고 한 해폭만큼 한 것에 대해서 기대값도 넣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그 원하는 거는 그 프리딕터를 붙인 부분이 기대값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것부터 한 해폭에 해당하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샘플까지 다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100스텝까지는 성능이 점점 올라가긴 해요. 근데 한 해폭만큼 하니까 다시 성능이 떨어지더라. 이게 왜 떨어지지? 하고 얘네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이런 단순한 기대값으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얘를 무빙 에버리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해서 실험을 진행하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딕터 없을 때 이제 어큐러시가 이렇게 변했고, 만약에 프리딕터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그 무빙 에버리지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이 프리딕터를 없앴을 때는 아예 그 학습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테이블 1A가 앞에서 아마 있었는데, 네, 아마 여기, 네, 아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했어도 성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국에는 그 컬랩싱의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실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해 봤음에도 콜랩싱이 왜 우리가 심션 네트워크를 썼을 때 콜랩싱이 예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그 스탁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쪽에 이제 파라미터를 에타라고 했을 때 에타가 어떤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우리가 아무리 결국엔 스탁 그레디언트를 걸어줘도 스탁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도 이 에타에 다가갈 수 있는 피처를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얘는 컬랩싱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서 실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갑자기 급 마무리하게 돼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마무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오픈 엔딩으로 남겨줄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이거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자 하면서 끝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샵 네트워크에서 생길 수 있는 콜랩싱 문제를 심샴으로 해결을 했지만 왜 해결됐는지는 모르는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결과를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다른 모델들이랑 이제 비교한 결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미지넷에 대해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은 100의 폭까지는 심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200의 폭부터는 BYOL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베이스는 그냥 여기서 설명했던 베이스 라인이고 옵티말은 얘네 저자들이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옵티말이라고 했을 때 모코랑 조금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얘네가 여기에서 실험에서 사용했던 그 모델들 대부분이 샵 네트워크 기반의 그 모델들이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는 샵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코어 팩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CLR이랑 이제 관계를 한번 보는데 사실 심샴은 심CLR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뺀 게 심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얘를 보시면은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을 빼고 이제 스탁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이게 이제 심샴인데 결과를 먼저 보시면 심CLR에서 프리딕터를 붙였더니 66.4 정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스탁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더니 66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탁 그레디언트나 프리딕터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와브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스와브는 그 심샴은 이제 스와브에서 온라인 클러스터링을 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스와브인데 여기에서 싱콘노프라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한 게 스와브인데 여기서 얘를 빼고 프리딕터 붙이고 한 게 이제 심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성능을 평가를 해봤더니 스와브가 66.5였다면 프리딕터를 붙였더니 65.2 그리고 여기서도 얘도 원래 스탁 그레디언트가 붙어 있는데 스탁 그레디언트를 떼봤더니 아예 로스가 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와브에서도 스탁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BYOL과 비교를 했을 때 심시함은 BYOL에서 모멘텀 인코더가 빠진 모델인데 그 실험으로 이제 앞에 테이블로 봤듯이 모멘텀 인코더는 이제 성능에는 좀 좋은 걸 보였는데 컬랩싱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더라. 그리고 이 추가로 모멘텀 인코더는 이 에타 그 피처들을 좀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연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